안녕하세요. 365 플러스 치과 치주과 전문의 유경훈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를 잘하는 치과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제가 상투적인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오늘은 약간 전문적인 얘기를 섞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시치아를 만들어주는 병원을 찾아라입니다.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보통 이런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평평한 자리에다가 이 긴 자리에다 앞니 같은 데다 임플란트를 하기 때문에 보철물을 넣고 놨을 때 이렇게 임플란트 위에 높이가 안 맞는다든지 치간 사이가 비어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이 자리를 조금 더 이렇게 터줘서 조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조금 낮춰주신다든지 혹은 이 자리를 뭐 좀 더 이렇게 누른다든지 이런 아주 세심한 진료 부분이 필요한데 이거를 한 번에 만들어 갖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하실 수가 없겠죠. 물론 하나의 임플란트를 하시는 경우에는 임시치아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임플란트, 굉장히 많은 수의 임플란트를 하신다든지 앞니에 임플란트를 하신다고 하시면 임플란트를 직접 의사가 조절해주는 병원, 그리고 임시치아를 거쳐서 완성된 크라운을 하시는 병원을 찾으시면 훌륭한 진료를 받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로 넘어와야 될 것 같은데 저렴한 가격의 임플란트를 하는 곳에서는 이런 임시치아를 해줄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드는데도 다 비용이 들어가고 의사가 이걸 직접 조절하면 그 시간 동안에 다른 환자를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세심한 부분을 계속 조절하면서 잇몸의 높이나 보철물의 형태를 조절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너무 저렴한 병원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겠죠. 바로 보철물을 만들어서 끼우게 되는데 이거는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이라 하더라도 끼워서 넣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대학병원 보철과에 가시면 꼭 임시치아를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런 정석적인 진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임시치아를 거쳐가는 병원을 찾으면 퀄리티 높은 진료를 받으실 수 있다. 내가 치아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살짝 예민한 사람이고 예쁜 걸 좀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 나는 임플란트에 음식 끼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임시치아를 거쳐서 가는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를 찾는 두 번째 방법은 연조직 이식을 잘하는 병원, 연조직 이식을 해주시는 병원을 찾는 일입니다. 치아가 빠진 자리에는 잇몸뼈나 잇몸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 자리로 이렇게 살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임플란트 보철물이 빠져서 본원에 내원하셨던 환자분이에요. 이제 제가 한 임플란트는 아니었고 타원에서 했던 임플란트였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살, 이거는 지금 이제 환자의 입 천장을 이렇게 길게 찍어 놓은 건데요. 그리고 위에 올라와 있는 게 바로 임플란트의 지대주들입니다. 여기에다가 보철물을 끼워서 치아처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위턱이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몰되어 있으면 뼈가 없는 건 아니고 이 볼살이 여기까지 밀고 들어온 거죠. 원래는 이제 이분은 만약에 이제 치아가 있을 때는 턱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 턱이 이렇게 생겼었겠죠. 이렇게 넓게 생겼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치아가 빠지거나 뭐 치주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뼈가 좀 손실되고 잇몸이 손실되면서 치아가 빠진 상태로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볼살이 이 자리를 밀고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밀고 들어온 거죠. 이렇게 밀고 들어온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상태에다가 그냥 임플란트를 하면 뭐가 좋지 않느냐. 여러분들 놀이공원 가보셨죠? 놀이공원에서 땅이 움직이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디스코팡팡 기억하세요? 땅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저쪽에 가서 앉아야 되나 이쪽에 가서 앉아야 되나 동그란 원판 안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놀이공원 타보신 적 있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이 볼살들은요,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도 움직이고 밥을 먹을 때도 움직이고 심지어 저처럼 이렇게 그냥 입술을 이렇게 할 때도 움직여요. 그러면 얘가 막 움직이잖아요. 완전 디스코 팡팡이죠. 임플란트 밑에 디스코 팡팡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플란트 이 보철민들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데 밑에서 디스코 팡팡이에요. 그러면 얘가 흔들리겠죠.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음식물 같은 것들이 씹게 되면 이 자리로 계속 밀려 들어가요. 그럼 의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살이 이렇게 볼살이 이 턱을 밀고 들어온 자리를 옆으로 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 뼈가 부족해서 이렇게 밀고 들어왔을 때는 뼈 이식을 하게 되고요. 살이 이렇게 밀고 들어왔을 때는 살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 살 이식을 연조직 이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뼈 이식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살 이식은 그래도 좀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경우 뼈는 넉넉한데 살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환자분의 아래턱을 찍은 거예요. 환자분의 아래턱을 보시면 이게 지금 입술이고요. 여기가 볼살인데요. 볼살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 있죠? 이분도 뼈가 칼날 같기는 하지만 뼈가 그래도 아래까지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살이 지금 이렇게 밀고 들어온 거죠. 살이 여기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살이 이렇게 밀고. 그럼 이 살을 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가 여기까지. 원래 이 사람 턱이 U자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살을 밀어서 펴줘야 됩니다. 이 살을 펴주는 과정을 연조직 이식이라고 해요. 그럼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중간에 어떻게 되냐면 연조직 이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살이 지금 붙은 모습이 보이시죠? 근데 살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조금 더 혼화되면서 예쁘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더 지나게 되면 이렇게 분홍색 모습의 살이 이렇게 붙어서 이 자리에 아까 이제 턱만큼 이렇게 펴진 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를 잘하거나 임플란트를 굉장히 세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다들 하시는 술식입니다. 그리고 연조직 이식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렇게 부족한 턱을 채우는 연조직 이식도 있지만 잇몸 사이사이를 채우려고 할 때도 연조직 이식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앞니가 빠졌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함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함몰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연조직을 이 자리에다 살을, 그러니까 입천장에 있던 살을 떼서 여기다 넣어주면 교정하는 중간에 좀 임시치아 사진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렇게 많이 패여 있죠. 보기가 흉하고 예쁜 형태랑은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연조직 이식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 치아 사이에 있는 잇몸도 어느 정도 살아나고 분홍색 잇몸도 어느 정도 붙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심미적인 예쁜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를 찾는 방법, 연조직 이식을 잘 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